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주역 문헌 좀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간은 빌려역용하고 적불선지간은 빌려왕이라. 지향막적하고 중선봉행하라. 선을 받들어 행하면 행복과 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공덕을 쌓으시고요. 현재 1308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요즘 많이 뜸하신데 네, 한 분이라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자, 중심의 골드, 엔화, 금리차. 그 다음에 요즘 금리가 심상치가 않고요.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꼭 챙기시기 바라겠고,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가시면 제가 고려온단 비타민C 올려놨습니다.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거기다가 쿠팡 다른 물품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MS가 9,000명, 5월 달에도 합의 15,000명 해고했네요. 자, 델몬트 파산 얘기했고요. 좀 이따 파산 얘기도 하겠습니다. 자, 엔고 배팅을 축소한다. 왜냐? 트럼프 고관세 위협에 일본 금리 인상 추가 지연이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금리 인상은 할 것 같아요. 물가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올해 안으로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자, 베트남이 20%.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정도 할까? 그 다음에 중국의 서비스업, 9개월 만에 최저치. 중국은 확실히 침체인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관세 일주일 남았죠. 앞으로 어떤 후폭풍이 올지는 좀 지켜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도 제로금리 지금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자, 구리값, 톤당이지만 우리는 온스당 이렇게 보고 있죠.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미 고용 쇼크나 자, 7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주목을 한다. 이거는 엄청난 큰 빅 이벤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연준은 고용을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7월달 금리 인하하면 뭔가 터지는 조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준은 동결 한다고 했는데 금리 인하한다? 뭔가 생긴 거죠. 우리가 모르는. 그걸 살짝 오늘은 엿보겠습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고용 악화에 금리 인하 앞당겨지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감세 법안 처리. 자, 감세를 하면 국가 부채는 더 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연합인포맥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어제 나온 기사인데, 어제 오후에, 자, 연준 올해 추가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 7차례 인하한다. 이게 바로 뭐다? 이 신호가? 이 신호가 바로, 위기가 터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지만 비록 지금 종목들과 지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매하지만 다 반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진짜 지금 위기가 목전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 내용은 제가 제 게시물에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그럼 만약에 7차례니까 베이비 스텝만 따져도 대략 한 2.5%까지 한 2% 정도 내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확인하시고 잘 보셔야 되는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파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트레이딩 이코노미에서 사업에 가시면 미국이죠. 사업에 가시면 여기에 파산이 있습니다. 파산 건수 보이시죠? 늘었네요. 늘었습니다. 지금 파산 건수는 보시면 지금 2022년 3분기부터 조금씩 늘었어요. 근데 이때는 13,100건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23,300건입니다.
예, 많이 늘었죠. 파산 건수가 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2008년 서프라임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파산 건수가 자꾸 증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실업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노동에 가시면 여기 실업자 수 있죠. 실업자 수 보면 지금 5월달 자료인데 7,237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시면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7,000 그죠? 예, 7,240 그래서 조금씩 증가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고비마다 보시면 증가할 때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든요. 팬데믹 여기가 팬데믹이고요. 리먼 네, 닷컴 여기가 닷컴 여기가 리먼 네, 여기 대부잡 사태. 그래서 그때 팬데믹 때가 상당히 많았죠.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쇼크가 발생이 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많은 금리 인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위기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실업자라든가 모든 것들을 좀 봤을 때, 예, 지금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 ADP 고용 변화에서도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예, 상당히 지금 잘 봐야 되는. 그래서 위기가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식 시장은 눈치채고 보통 6개월 전에 선행에서 빠지죠. 예,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는 침체 이슈, 예, 침체 이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예,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 현금, 실물 금은을 적절히 잘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이 자료를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금 현재 선물 상황, 예, 뭐 보합권이네요. 예, 유럽은 약세, 여기도 혼조세고요. 예, 별로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미국 그 S&P 500이나 나스닥 다 거의 고점 부근에 있어요. 자, 그런데 주식도 고점 부근에 있고, 그 다음에 금은도 고점 부근에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방향이 이제 정해질 겁니다. 곧 잘 보시고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있는데 재밌는 게 자, 일봉에서 원봉, 투봉, 쓰리봉입니다. 자, 여기 돌파를 할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어떤 상황이 될지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금이 같이 갈지 그런 지금 조짐도 있는데 그래서 다른 코인들은 보면 거의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데 그죠? 네, 요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중소형주 어떻습니까? 80% 폭락의 반등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KBWB 자, 보시면 네, KBWB 예, 쌍봉이죠, 크게. 그 다음에 KRE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 30%짜리 뜨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반등이 좀 들어왔죠. 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형주 주봉 예, 애플 반등,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자, 고점 찍고 지금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 대략 한 400달러, 예, 이제 붕괴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비슷합니다. 몇 달러? 예, 130달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은 예, 하락 반등이고요. 지금 시장은 조금 왜곡이 된 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통해서 지수 방어를 한 거예요. 네, 아마존도 반등했고요. 네, 그 다음 메타는 쌍봉, 예, 얘도 대략 20%가 몇 달러? 예, 한 1000달러? 1000달러가 아니죠. 600달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쌍봉인데 여기가 고점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 다음에 테슬라는 네, 세게 반등이 들어왔지만 어때요? 예, 55% 폭락, 반등, 자, 2차 하락.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대비하시고 부동산은 계속해서 C파동 마지막 파이널 그래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서프라임 터지고요. 뭐 여러가지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국채 30년물 가격인데요. 예, 이제 주봉에서, 지금 현재 주봉인데, 예, 상승 추세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다? 예,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반영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10년물 같은 경우도 55 RSI, 그래서 상승 추세, 바로 요 앞에 있는 고점을 넘는 115 정도 상황이 되면, 네,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고, 국채 가격의 상승은 금리 인하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보면 되죠. 10년물 주봉입니다. 금리. 자, 앞으로 3.8% 붕괴되는지 잘 보시고요. 자, 3개월물 보시면, 네. 자, 금리 인하하면 4.3% 머물고 있는데, 내려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2년물입니다. 3.7이고요. 네, 5년물 3.8. 그래서 다 여기 전 저점들을 붕괴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0년물도 마찬가지. 보이시죠? 이제 좀 천천히 내려오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하면서 상당 부분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30년물. 자, 어때요? 네,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금리 차인데, 자, 10년과 3개월물. 자, 금리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역전에 대한 해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예, 위기가 터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년과 2년, 30년과 5년. 장기와 중기. 자, 왜 터지냐? 요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항상 터졌어요.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 자, 그 다음에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 10년하고 2년. 네, 그 다음에 10년하고 3개월물. 아직도 마이너스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죠. 만약에 아까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대로 7차례 내려가면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예,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 그러면 현재 764일인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1929년 상황이고요. 요게 2008년 상황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네, 지금도 그래요. 여기가 2008년이고요. 540일. 여기가 700일이에요. 대공황 때입니다. 근데 요거를 관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현재가 얼마라고요? 네, 764일. 그러면 현재 급은요, 대공황급이다. 다 터진다. 팬데믹, 또 터질 가능성도 있고, 리먼급으로 은행, 부동산 다 망했고요. 주식 폭락했고, 은행이, 여기가 은행이네요. 은행이 다 망했고. 네, 그래서 부동산, 주식, 이제 코인 플러스, 그 다음에 은행까지. 그래서 지금 어때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터질 준비가 돼 있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호주 달러 약세 살짝 올라오고 있고요. 달러 약세 세죠. 강력합니다. 지금 약세가. 그런데 똑같이 달러 약세면요. 네, 유로 강세. 그 다음에 위안화 강세, 그 다음에 엔화 강세. 그래서 엔화는 아까도 기사에서 보셨듯이 멈춰 있는데 이거 내려오는 이 순간부터는 네, 헬게이트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인상을 하니 인하를 하니 뭐 말이 많지만 어차피 미국도 금리 인하 할 거고요. 우리 방파제 악어들도 금리 인상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급격히 내려올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고, 자, 내려오는데, 그럼 뭐가 붕괴가 되죠? 일단,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행에 디폴트가 생기면서,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엔화 강세로 갔다가 갑자기 엔화 약세로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왜? 일본은행이 망했는데요, 뭐. 싸구리.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지금, 네, 상황이 갈 수도 있다. 왜요? 일본 애들이 무식하게 돈을 많이 찍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기. 준비가 뭐가 필요해요? 예, 금. 네, 금은 안 빠져요.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월봉을 보시더라도 제가 뭐라 그랬죠? 보험 차원이라고 그랬죠. 이 역사입니다. 지금 여기 근처가.
그래서 실물금을 살살살 조금씩 모아 두시고 현금도 좀 쟁여 놓으시고 그러다 보면 준비하는 자만이 열매를 딸 수가 있다. RSI 잘 보세요. 85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은은 지금 현재 37달러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뭔 뜻이냐? 사람들이 이번 달에 들어서 자, 뭘 보기 시작했어요? 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은 같은 경우는 화끈하게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로켓 달날아가듯이 팡팡 솟아올라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켜보시면 무시무시한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길 좀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구리도 지금 장난이 아니죠. 1온스에 5.1달러입니다. 사상 최고치 찍을 것 같고요. 핑계는 AI 센터 건립에 필요한 구리가 필요하던데 그게 아니라 같이 움직여요. 금, 은, 동이. 그래서 구리는 지금 실물로 사기가 힘드니까 제가 연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얘도 달리고요. 은도 달려라 달려. 허니 그리고 금도 엄청 달리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유가도 지금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자, 러셀 2000입니다. 고점 하락 반등일 뿐입니다. 잘 보시고요. 다우 1, 2, 3 3봉이죠. 그런데 지표는 내려왔고 다이버전스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얘가 뚫고 가는데 자, 월봉을 잠깐 좀 보시면 자, 어때요? RSI 62밖에 안 돼요. 금하고 틀려요. 그게 바로 뭔 차이다? 금은 이제 시작되는 대세 상승이고요. 자, 다우는 지금 뭐예요? 대세 상승 끝 무렵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만 그러냐? 아니에요. 자, 일단 빅스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튀는 게 없고요. 자, 그래서 S&P 500이죠. 얘 꼭 역사잖아요. 그죠? 금도 지금 역사고. 그런데 월봉을 보시면 주봉에서 먼저 다이버전스 생겼고요. 월봉을 보시면 RSI 얼마예요? 68밖에 안 돼요. 신기하죠? 고점을 찍었는데도 금은 얼마예요? 85입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얘는 막 지금 출발한 사상 최고치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15년 상승에 대한 이제 되돌림이 시작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방향이 정해질 건데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100도 지금 고점이 증가했는데 고점이 똑같다. 무슨 뜻이에요? 다이버전스 발생이 됐고 얘는 23년에 대한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진행이 될 것이다. 어마무지하죠? 이게 옳은지 금이 옳은지는 잘 헷갈리죠. 어떤 걸 해야 될지. 근데 얘는 지금 막 시작한 대세 상승이고요. 얘는 대세 상승 끝 무렵에 와 있는 대세 상승이다. 뭐로 할 수 있다? 지표 RSI로 할 수 있다. 70밖에 안 됩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 보세요. 나스닥 100인데요. 6월 30일 날 6월 30일 날 고점이 22,717입니다. 지금 3거래를 못 넘었거든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이때 역사였는데 2월 18일이 역사였고요. 1, 2, 3 하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폭락이. 이건 쌍봉이라고 그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그래요. 뭔가 이벤트가 뭐 관세든 뭐 여러 가지 일본의 뭐 난카의 대지진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월봉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23년에 대한 되돌림이 진행이 되는데 14,000, 11,000, 9,000, 5,000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7월 4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시간부터 다음날 토요일까지 미국 시장이 휴장이에요. 독립기념일. 그래서 요 나스닥 100 가지고 파동에 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대폭락 시나리오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시나리오니까요.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현금과 실물금을 잘 모아서 준비하면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얘는 지금 대세 상승이 막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거의 이제 끝나는 끝물에 와 있다. 그 확인하는 거는 지표로 확인하자. RSI.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금과 실물 구문을 잘 준비하셔서 다가오는 어마무시한 대위기에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고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